자, 오늘은 비가 오는 날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 이제 운전을 하시는 거는 또 날이 화창할 때 하시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시야도 좀 많이 좁은 편이고, 날씨가 흐리다 보면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비 내린 노면은 아무래도 좀 마른 노면에 비해서는 무겁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니까 빗길 운전은 더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 올 때 특히 꼭 하셔야 될 게, 나는 보인다고 전조등을 안 켜는 분들이 계세요. 비 올 때 뿐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전조등을 안 켜고 그냥 스텔스 모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스텔스 모드로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조등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 보기 위해서 켜는 거기도 하지만, 도로에서는 특히 상대방한테 내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야간이나 이렇게 시야 확보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전조등을 꼭 켜셔야 상대방 운전자들이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꼈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꼭 전조등을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 오는 날 노면은 꽤 미끄러운 편이기 때문에 앞차와 안전거리를 더더욱 잘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평소 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도 평소 때보다는 약간 빨리 밟아주셔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차가 잘 정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특히나 이제 속도가 좀 빠른 편이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른 편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조향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무리해서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현상에서는 아무리 칼이 있어라도 차량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더욱이 속도를 천천히, 그리고 브레이크도 한 번에 강하게 밟는 것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는 마른 노면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나눠서 밟아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동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이싱 시뮬레이션 성향이 강한 레이싱 게임을 해보시면
운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뭐 하중이동이니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운전 기술들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런 레이싱 게임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사고가 날 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을, 사실 우리가 뭐 사고라는 게, 사고가 나는 걸 바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고라는 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연습을 해볼 순 없죠, 현실에서는. 그렇지만 게임상에서는 아무래도 속도감이 좀 더 느껴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고 나봐야 게임상에서 사고가 나는 건데 뭐 아무런 데미지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게임상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 이제 주로 보면 코너 직전에 감속이 모자라서 그대로 이제 펜스를 향해서 돌진을 한다든지 상대방 차 쪽으로 돌진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차가 이렇게 스핀을 할, 너무 뭐랄까 좀 핸들 조작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강도 조절이 잘못돼서 차가 스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버리는. 비가 오니까 차들이 그래서 그런 스핀 상황에서 차를 돌지 않고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카운터 스티어라는, 이제 핸들이 차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그런 이제 테크닉이 있어요. 그런 테크닉들을 연습해보기 좋다는 거죠, 게임에서도. 근데 그게 게임상에서 능숙하게 되면 실제로 운전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발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게임에서도 레이싱 휠에 보면은 포스피드백이라고 해서 휠에 이렇게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휠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각만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휠로도 어느 정도 차가 미끄러지는 상태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전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현실의 차량 거동과 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강한 게임에서는. 그래서 차가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그 카운터를 넣는 타이밍에 관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능숙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날 법한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은 게 갑자기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미파길이었나? 외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차가 이제 BMW였던 걸로 봤거든요. 흑룡부동 자동차인데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동승자들도 가족이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도중에 차가 조장 미숙으로 미끄러졌는데 그걸 잘 잡아내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운전을 했었던 분이 레이싱 게임을 평소에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게임이 실제 운전하고도 유사한 측면이 많고, 게임에서 차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도 거의 흡사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 게임은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대결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 빨리 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차를 컨트롤하는 뭐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제 경우에는 실제 운전을 할 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연습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약 500m 전방에서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 오는 상황이면 잠시 후 이동식 과속에 변속을 하실 주의하십시오. 때 클러치 조작을 좀 더 부드럽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른 노면보다는 그래도 접지력이 약한 편이라서 뭐 램프 매칭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혹은 클러치 조작이 거칠다던가 하게 되면 차가 아무래도 거동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도 좀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고속 주행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레브 매칭을 하시는 주행 스타일을 쓰신다 그러면은 레브 매칭도 정확한 느낌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냥 천천히 달리시면 돼요. 굳이 빨리 달릴 필요 없다. 아, 사고가 날 뻔했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어요. 뒷길에서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비가 안 내리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아마 평소 때보다 안전거리를 좀 더 두지 않았으면 접촉사고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우, 심장이야. 그래도 서울에는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나면 아무래도 공기질이 좀 좋아지겠죠. 맑은 하늘을 좀 보고 싶은데, 미세먼지 참 숨쉬기 힘들죠.
그리고 수동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정차 상황에 2단으로 가기 좀 애매해서 이제 1단으로 속도를 막 붙여서 RPM을 뭐 한 4,000 이 정도까지 올려서 쭉 갔다가 이제 발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보통 시내에서는 다마스 이런 차들 모시는 마트 배달이나 뭐 이제 이런 쪽 일하시는 분들이 차를 좀 약간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수동은 RPM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그냥 악셀에서 발을 확 떼버리면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면서 이제 오토만 몰아보신 분들은 아마 못 느낄 정도의 강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이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한다 그래도, 그래서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듀얼 클러치가 장착된 차를 타보지 않아서 수동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일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도 이게 이제 미션 쪽이랑 엔진 쪽이랑 미션 쪽이랑 여기 부분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명칭을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게 이제 엔진 쪽 축과 이제 미션 쪽 축이 만나서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기계적으로 물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오일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저항력이 그렇게 강하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차량은 같은 차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수동에 비해서 동력 손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엔진을 써도 뭐 출력이나 토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동력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엔진 브레이크도 그렇게 강하게 걸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 변속기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감속을 하는 것과 수동 변속기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감속을 하는 것과는 느낌의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이제 처음 타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처음에 운전할 때 당황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변속을 할 때 아무래도 서툴다 보니까 클러치를 밟기 전에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 갑자기 차가 막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서 뭐 수동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 차에서 그냥 기어만 달려있고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 느낌 가지고 수동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가 왜 수동을 샀을까 후회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적응될 때까지는 굉장히 뭐랄까 식은땀이 막 장난 아니거든요. 추운 날에도 그냥 땀이 막,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수동 변속기 운전을 할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막 언덕길 이런 데서는 못 올라가서 막 시동 계속 꺼지고 식은땀 무지하게 흘리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장난 아니었죠.
빗길에서는 이게 차선이 아무래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차선도 사실 반사되는 그 성분을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섞어서 비 오는 날에도 차선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뭐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누가 해먹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빗길에서 차선이 저도 이제 빗길 운전을 좀 능숙하게 하기 전에는 비 올 때 운전한 거 했다가 굉장히 진짜 시끄럽했거든요.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차선도 안 보이고 뭐 택시들은 뭐 평소 때도 잘 차선을 안 지켜서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안 보이는 차선을 더더욱 안 지키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패닉 상태가 왔었어요. 그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비 올 때는 정말 운전을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니까 안 가고. 여기 방지턱 새로 만들었네요. 이전에 방지턱 때문에 방지턱이 너무 높기도 하고 그 이빨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지턱에 항상 거기를 조심히 넘는다고 넘어도 차가 막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훨씬 부드럽게 넘을 수가 있게 됐네요. 사실 우리나라 방지턱들도 좀 이 규격을 맞춰서 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들 태우고 다니는 저 학원차들도 좀 운전을 골목에서 좀 조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쌩쌩 달리죠. 세상에 이렇게 차를 도로 한복판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사람도 있네요. 정말. 네, 자 이제 저는 목적지에 다 왔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여태 이제 사고가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이 사고들이 다 주차를 하다가 난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차에 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래요. 지금은 조심히 하긴 하는데 주차를 좀 할 때는 항상 그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되지. 네, 마치겠습니다.